6월 14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주린이들의 보통령 우리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으니까요. 나는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또 오늘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시장 얘기 바로 해볼까요? 네네. 네, 주말에 마감했던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광보합 마감했는데요. 특히 네.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지난주에 물가지표가 나오고 나서 그 물가지표를 시장에서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 부분을 전부 소화하면서 지금 그냥 안도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뭐 S&P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가로 이틀 동안 뭐 랠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크게 의미 없는 수치라서 일단 이후 흐름이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가 지표가 이제 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워낙에 이제 좀 낮았던 이제 Y 대 Y, 그러니까 작년 수치하고 비교를 하는 거라서 조금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기저효과로 인해서 좀 높게 나온 거다. 그냥 일시적으로 좀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5% 정도의 수치가 사실 기저효과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근데 이제 연준이 목표로 하는 2%하고는 조금 상당 부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2% 정도를 평균 물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일시적으로 그 기저효과로 인해서 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2%하고는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FOMC 회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지수는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이제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이제 조금 그 나스닥 지수는 아직 고점 근처에 아직 가지를 못해서 좀 약간 상승 여력도 좀 있거니와 또 채권 금리가 좀 하락하다 보니까 좀 반등이 좀 센 모습이 나오고요. S&P 같은 경우는 5일선에 붙어서 그냥 움직이고 있고 그냥 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는 하지만 0.19% 정도 올라서 그냥 사상 최고치를 찍는 거라서 뭐 크게 그렇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고요. 어쨌든 반도체 지수도 뭐 나스닥 지수와 같이 좀 상승하고 있고 어쨌든 이번 주 이제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아침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상황들을 전부 알 수 있긴 할 텐데 일단은 수요일 목요일 날 있는 FOMC 회의를 시장에서 좀 기다리면서 좀 전체적으로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광섭 전문가가 미증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았지만 오히려 시장은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안도 랠리를 이어가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 주 FOMC 회의를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리 하락으로 가장 반등이 셌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물가 지표가 이제 물가가 상승을 했는데 채권 금리는 왜 하락하는 걸까요? 네,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처음에 이제 그 시장의 반응이 좀 약간 당황스러운 반응들이 좀 나왔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좀 이게 왜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는 거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채권 금리가 오히려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약간 내려가는 것도 또 이제 1.7%하고 1.5% 정도 사이 권역에서 계속적으로 채권 금리가 움직여주면서 한 1.5% 정도를 지켜주면서 내려간다고 하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1.4%까지 내려갔던데요? 1.4%대까지 약간 급락하고 그 채권 시장에서는 약간 그 패닉 현상을 보이면서 약간 좀 채권 금리가 내려갔거든요.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채권이 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채권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지 않고 채권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사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채권 금리가 하락한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게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그냥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락으로 좀 뭐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인플레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베팅을 했던 어떤 펀드들이나 이런 자금들이 이제 그 인플레 지수 그러니까 인플레 지수가 나오고 나서 채권 금리가 오히려 하락을 하니까 약간 그 쇼커버링으로 그냥 채권을 다시 이제 사들이면서 채권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이제 보통 시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를 보면서 저도 약간 고민을 해보고 뭐 또 하나의 어떤 그냥 약간의 뇌피셜인데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서 또 소수의 의견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하는 인플레 지수는 뭐 4% 5%가 나오는데 이제 경기 지표들이 그만큼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구매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구매라든지 이런 요청은 많은데 생산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그게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경기 지표들이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좋지만 일단 물가의 상승분만큼 그만큼 좋지는 못하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인식을 하면서 이 물가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면 나중에 결국에는 좀 이게 경기를 누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면 이게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완만하게 금리가 좀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에 가장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물가지표가 나왔을 때 금리가 급등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금리가 조금 올라주는 게 이게 경기가 금리는 곧 경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금리가 갑자기 폭락을 하는 이런 상황들은 조금 약간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이고 그게 또한 이제 횡보하는 구간대에 밴드 하단을 이탈하면서 1.5%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좀 약간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또 시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의 요소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금리만 쳐다본다고 하면 팩트는 경제가 조금 성장하기 힘들다라는 건가? 이게 약간 저성장으로 다시 가는 건가? 그래서 금리가 지금 못 올라가는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유동성으로 지금까지 주식 가격들이 비싸졌는데 경기가 그만큼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게 주식은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의 그런 어떤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제 시장의 믿음,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 이만큼 비싸졌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제 그 부분에 주식시장이 조금 다시 내려올 수 있고 그 금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그게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적당한 게 좋고요. 지금 채권 금리가 뭐 낮아졌다고 해서 뭐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지수가 좀 올라가긴 하지만 이게 금리가 낮아지면 테이퍼링이 멀어질 거야라고 생각해서 주식에 막 베팅하기보다는 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연준들도 지금 여러 가지 들여다보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좀 일시적으로 낮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럼 단순하게 테이퍼링이 그러면 이번에 뭐 나오지 않고 물론 나오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아직 좀 멀어지니까 주식이 더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테이퍼링이 미뤄지면 또 시장에서는 이만큼 이렇게 미뤄질 만큼 경기가 안 좋나? 아직 주식이 이만큼 비싸지는 그런 게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특이사항이 지금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좀 생각보다 너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생겼으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시장이 현재는 지금 불확실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FOMC 회의가 남아 있고 그 부분 이후에 이제 시장의 방향이 좀 결정될 테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는 조금 주식도 일부 가지고 있고 뭐 시장이 그 이후에 상승으로 방향을 틀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크게 뭐 하락할 이유는 딱히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또한 이제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좀 주식과 현금 비중을 조금 조절하면서 이후 상황을 조금 보고 그리고 지금 지수가 올라도 크게 오르지 않으니까 그냥 방향성만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단계라서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도 같이 그냥 주식을 조금 많이 좀 줄여놓은 게 있다면 조금씩 방향성만 따라가면서 현금을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시장을 관망하면서 시장을 좀 시장에 순응하면서 대응할 준비를 조금 해나가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미증시 또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물가지표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4%대로 급락을 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
이벤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채권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미뤄질 테니까 시장에 적극적으로 베팅하기보다는 아직 FOMC 회의 그런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현금 확보를 하면서 대비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대응 전략까지 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또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주시는 우리 신광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전문가님 이제 코인 시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간밤에 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하면서 또 반등이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주말만 되면 이 코인 시장이 조금 약간 요즘에 불안해요. 그러니까 주말에 또 업비트에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 1위 업체죠. 업비트에서 이제 좀 갑자기 잡코인들을 정리한다고 하면서 25개 종목은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5개 종목은 이제 상장 폐지를 하겠다. 6월 18일 12시에 상장 폐지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다날도 급락을 했잖아요. 네네네. 네. 거기에 이제 페이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마로, 페이코인, 옵저버, 솔브케어, 퀴즈톡 이런 것들은 이제 상장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해당 상장 폐지를 하겠다고 하는 종목이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이게 참 가상 이 투자 이 자산 시장이 좀 약간 좀 정상은 아니다. 일단 또 마지막 게임을 또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뭐 지금 상장 폐지 된다라고 하는 그 종목들 뭐 옵저버 이런 거 지금 오늘 34% 급등하고 있고 마로도 지금 37% 급등하고 있고요. 페이코인은 지금 83%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정리매매 같은 건데 여기에 이제 뭐 좀 참여를 하지 말자, 그냥 좀 상황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리매매 이거 어차피 결국에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에 없어지는데 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전문가님? 혹시나 하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정리매매에서는 항상 없어지는 게 앞서 있긴 하지만 중간에 갑자기 또 다시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상장 폐지하는 어떤 종목들이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매매하는 기간 동안에 갑자기 뭐 상장 폐지 이의 신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갑자기 그게 이제 또 다시 번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에 이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시장은 뭐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것밖에 없겠죠.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은 이제 앨런 머스크는 참 이상한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뭐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근데 약간 지금 좀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좀 약간 관심에서 좀 이제 점점점 아웃 오브 안중이 돼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하고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비트코인 다음으로는 이제 이더리움, 리플 예전 같았으면 비트코인이 움직일 때 좀 같이 많이 움직이고 했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수렴하고 있죠. 지금 이제 저점에 수렴하고 있으면서 이번 반등이나 이런 부분의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비트코인 자체의 호재이기 때문에 좀 다시 조금 상승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근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테슬라라는 회사 자체가 탄소 배출권으로 이익을 많이 내고 차량을 판매해 갖고 이익을 내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회사가 이렇게 탄탄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는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차량을 결제를 받았을 때 그 차 한 대당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그 차를 한 대 팔았을 때 몇 프로 정도가 남냐.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 10% 넘기가 힘들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제 좀 약간 미친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긴 하는데 애플은 뭐 한 40%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이제 테슬라는 아무래도 자동차 제조업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텐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막 10%씩 빠지잖아요. 그럼 차를 한 대 현금으로 주고 팔았을 때 10% 정도가 남는데 그거를 비트코인으로 받아서 다음 날이 지났더니 바로 10%가 하락하면 뭐 10% 이상 하락하면 차 한 대 팔아도 비트코인 받으면 손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이게 회사가 유지가 될까? 물론 뭐 전부 다 차를 뭐 비트코인으로 사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CEO의 어떤 그런 경영의 어떤 그런 판단이 회사를 되게 중요한 어떤 부분으로 만들 텐데 약간 좀 그 부분이 저는 항상 계속 좀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결제를 받아서 여기서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테슬라 차를 샀으면 지금 비트코인은 여기 와 있는데 그럼 테슬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차량을 다 이 돈으로 결제를 받아가고 물론 뭐 비트코인을 받은 다음에
뭐 바로 그냥 팔아서 뭐 해지를 그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해지를 하거나 그런 수단을 하긴 하겠지만 지금 뭐 테슬라도 비트코인을 모아서 지금 가지고 있고 좀 그런 상태인데 좀 회사가 조금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그런 부분으로 한번 종목들 테슬라 종목 한번 보면 일단 우리나라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부분에 종목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크게 지수가 막 올라가거나 하지 않는 것처럼 나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 테슬라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테슬라가 올라갔을 때 이제 다른 종목들까지 좀 그런 어떤 매수세가 번지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어떤 그런 부분의 발표가 테슬라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본장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단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와중 속에서도 테슬라는 아직까지 좀 반등이 적고요. 그리고 지금 그 좀 약간 모양 자체가 뭐 크게 이렇게 다시 예전처럼 어떤 예전의 영광을 다시 누릴 만한 어떤 그런 자리로 만들어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일단은 내려오다가 이렇게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약간 좀 지수에 비해서 조금 이제 뒤처지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다른 어떤 지수들처럼 그냥 좀 횡보권 안에서 그냥 지금 그냥 종목의 어떤 방향을 좀 이제 잡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뭐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지만 좀 조정권에서 이제 반등권 영역에 있고 구글 같은 경우가 좀 흐름이 좋고요. 구글. 예, 그리고 뭐 엔비디아 이런 게 좀 흐름이 좋더라고요. 엔비디아가 거의 사상 최고가로 이거 뭐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 그래픽 카드를 싹쓸이 해갖고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내놓으면 뭐 지금 뭐 100만 원에 내놓은 게 200만 원에 팔리고 막 이런 어떤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가상화폐 시장의 어떤 그 화랑세를 좀 엔비디아도 좀 같이 조금 수혜를 많이 입은 것 같고요. 뭐 바이두라든지 뭐 알리바바 이런 것들은 지금 좀 상태가 안 좋고요. 예, 트위터 이런 것들도 뭐 그냥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 각각의 어떤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어떤 방향을 잡았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전반적인 지수 자체의 모양도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시장이 좀 가격이 좀 올라 있는 지금 팩트를 보면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물가라든지 뭐 채권 금리라든지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 있으면서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고 그런 FOMC로 하고 있고 그 FOMC를 테이퍼링을 시행할 거다라는 어떤 부분의 예상을 시장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뭐 6월, 7월, 8월 동안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냥 무난하게 8월 달까지 계속 올라가고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도 주가는 계속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와중에 조금 변동성이 생길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사실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팩트는 지금 현재는 크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지금 제일 잘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일부 들고 있고 현금을 일부 들고 있는 이 포지션이 가장 베스트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움직일 변동성에 대비를 하면서 현금을 들고 있고 그리고 주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아직까지 크게 빠지지 않고 계속 자리를 지켜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들고 있고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양쪽 두 가지 포지션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은 포지션이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상방 하방으로 이제 옵션이나 어떤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베팅을 해도 지금 VXX 같은 경우도 이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물가지표가 나오고 나서 시장의 변동성이 클까봐 여러 사람들이 VXX를 샀다가 그러고 나서 크게 변동성이 안 나오니까 전부 다 그냥 손절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하방에 배팅을 하는 어떤 그런 ETN이나 ETF들은 인기가 없어지면서 매도세가 쏟아지고 채권금리의 채권 가격의 어떤 그런 채권 금리의 막 하락이 막 나오는 그런 부분처럼 일시적으로 이쪽 방향 좀 몰리면서 좀 이렇게 상하방으로 배팅한 그런 어떤 부분의 것들은 좀 재미가 없고요. 지금은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어떤 변동성에 대비해서도 어느 쪽으로 베팅을 하기보다는 그냥 현금을 들고 있고 주식을 일부 들고 있고 그렇게 양쪽의 어떤 부분에 다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냥 좀 약간 보수적으로 약간 그런 포지션으로 있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가상화폐 시장은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의 언급으로 다시 반등세에 있지만 이더리움 같은 다른 종목들은 아직 조정세를 받고 있는 점 차트로 살펴주셨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비롯하는 미국 기술주들 주가 흐름도 살펴주셨는데요. 여전히 변동성에 대비해서 현금 확보를 하자라는 대응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우리 양시장 모두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스닥도 이제 천선을 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코스피, 코스닥도 S&P와 마찬가지로 이전의 종고점 부근에서 사실 그 부분까지 조금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전고점 부근에 이제 그런 어떤 변곡점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변동성이 생기기 전에 전고점 부근에 일단 갖다 놨어요. 다 갖다 놓고 FOMC 회의의 어떤 그런 부분의 결과라든지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어떤 방향성을 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 어느 가능성이 좀 더 높을까라고 봤을 때는 좀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현재의 모습에서의 시장의 반응을 보면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많이 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큰 돈을 베팅해서 이제 모험을 할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약간 예상을 하고 염두는 해놔야 되니까 좀 살살살살 방향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이게 상방으로 갈 수 있다라는 포지션에 대한 준비를 조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에서 그 어떤 지표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그 뉴스라든지 그런 게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더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많고 위에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부분에 얘기가 나왔을 때 위로 갈 확률이 많으니까 그 위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확인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좀 약간 그 경계감을 가지면서도 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조금 그냥 지켜보는 모습이에요. 약간 지켜보는 모습이고 기관들이 좀 같이 매수를 하면서 조금 여태까지 보면 흐름을 보면 같이 매수를 해주면서 개인들과 매수를 같이 해주면서 좀 약간 같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지금 코스피는 그래프로 보면 지금 고점 부근에서 지금 예전에 찍었던 3,266 부근에서 이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자리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난번에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거놨던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고점은 여기고 그리고 이 앞에 조금 약간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나서야 방향을 좀 잡을 때 그 방향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같이 보면서 이제 조금 순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다만 약간 특이한 점은 이제 환율이 지수가 오르면서도 환율이 조금 약간 올라서 끝났거든요. 뭐 한 5원 정도 올랐는데 그 전날의 하락분만 조금 약간 만회를 하면서 환율의 차트를 보면 계속 그냥 지그재그로 그 부근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고 있고요. 이 박스권을 벗어나는 어떤 부분이 생기면 아래로 벗어나든 위로 벗어나는 어떤 부분, 이게 지금 안 보이시네요. 예, 이렇게 보면 여기 요 위에 상단과 여기 하단이 이제 보이는데 하단으로 벗어나면 원화 강세가 되는 거고 이 상단으로 벗어나면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건데요. 요 박스권 안에서 이 FOMC 회의가 지나고 나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를 보면 조금 약간 시장을 좀 가늠하기 좀 편할 것 같고요. 이게 원화가 강세로 가면 외국인들도 원화로 바꿔서 투자를 해서 원화가 강세로 가니까 좀 더 이익이겠죠.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갔을 때 주식시장이 좀 긍정적이고요. 오늘 좀 반등을 한 것처럼 이게 상승세가 이어지는 어떤 모습이 나온다면 약간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약간 그런 부분의 그 요소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우리 시장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 전에 코스피 한 달이 아니고 일주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 제 멘트 좀 정정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시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근데 조금 네. 전에 이렇게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큰 종목들이 움직여줘야지 시장 상승세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반면에 오늘 삼성전자는 조금 눌리긴 했지만 그래도 요즘에 성장주들이 이끄는 것 같아요.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요즘에 크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계속적으로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네. 그 IPO가 계속 앞두고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기대감이 아직까지 시장에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일단 그 미국의 이제 그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이런 쪽에 이제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이 조금 괜찮은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나스닥이 이제 좀 살아나고 이제 채권금리가 좀 하락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기술주의 가장 대표적인 뭐 카카오나 그 네이버 쪽이 조금 약간 수급이 몰리면서 좀 움직이고는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그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좀 치고 가고 하려면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약간 지표로라도 뭐 그 정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지표로라도 조금 보실 필요는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뭐 반도체라든지 그런 쪽이 또 움직이니까. 근데 지금 현재 모습은 옆으로 그냥 횡보를 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는 크게 그렇게 주도주가 없고 그냥 이제 선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그렇게 두각을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니면은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뭐 어떤 업종이 이제 조금 약간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가 나오면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면 지수를 좀 끌고 올라가고 시장이 좀 괜찮아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약간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에는 좀 그런 불확실성을 앞두고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 당장 지금은 일단 조금 기다려 보면서 일단 이번 주 한 수요일 이후에 목요일 정도부터 좀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한 다음 주 정도부터 천천히 시장에 다시 한번 그걸 보면서 대응을 한다라고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이번 주는 조금 한번 걸러 보시면서 그냥 시장의 어떤 방향, 내가 가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매도할 이유가 어떤 부분이 생겨서 뭐 그 어떤 안 좋은 점이 생겨서 팔아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시장 지표들만 좀 체크를 하면서 그냥 지금 포지션, 현재의 포지션을 조금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냥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지금 우리 시장에 주도주가 없고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진다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전히 시장이 불확실하니까 FOMC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렵다 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우리 신강서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과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그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서 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 방이 너무 많아서 나는 어느 방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